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5월달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투자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24년도가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이후 오른 것도 없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좋았는데 좀 이게 뭐야 하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채권 시장은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권들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기술주들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청현루라는 정자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찻길 옆이라서 약간 차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숲 여행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로 저희가 21년과 23년에 그 몽골숲 후원을 했는데요. 그 후원했던 것을 통해서 자그마한 숲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된 숲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보러 가고 또 가서 일종의 휴가도 좀 보낼 겸 겸사겸사 몽골이 그렇게 밤하늘의 별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밤하늘 별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몽골의 그 드넓은 벌판에서 말도 좀 타고 게르 체험도 좀 해보고 등등등 이런 뭐랄까 여행이자 그리고 우리 그 숲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확인이자 이런 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7월 20, 21일, 22, 23, 24 4박 5일 기간으로 저와 신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갈 거고요. 그리고 유력한 거대 유튜버도 한 분 일단 먼저 가시기로 했고 시간이 된다면 또 다른 거대 유튜버가 갈 수도 있다는 점.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코어 PC 정말 애매하게 나왔네. 예. 요게 오늘 정답인데 내용을 까서 보고 지표들 몇 개들을 같이 보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데요. 미국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시장 전체에서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강렬하게 작동을 하던 위기감이 일단락되었다라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좀 숨막히게 목이 졸려오던 그런 숨막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한국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한 점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이 시장의 주체이긴 하지만 시장을 끌어주는 그리고 땡겨주는 어떤 뭐랄까요 주도 세력으로서의 힘이 지금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상황인데요.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포션이 오히려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를 일부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겪어보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일부 철회를 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휘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번 주에 또 확인을 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조금 되게 안타까운 건 한국 수출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넘어요. 약 2.7%가 정도 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그 정도가 되는데 웬일입니까? 주식시장은 1.5%? 채 그것도 안 된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모두의 책임이긴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도 예를 들어 장기 투자나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거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네, 배당을 충분히 꾸준히 주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배당을 예를 들어 배당 5%씩 매년 줘봐. 은행이자 3%인데 매년 5%씩 주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간의 이 극단적 차별
전 세계 그 소위 말한 유수한 선진국 중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이러한 환경들이 개인들의 어떤 단타 그리고 짧게 수익 매매 뭐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분명히 만들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 제도들도 고쳐야 되겠고, 이 제도를 핸들링할 수 있는 정책 위반자들도 이 주식 투자를 거의 못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개 개별 종목당 3천만 원 이상 가지게 되면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같으면 투자를 할 것 같습니까?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흐름들이 부동산에 더 집중됐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의 그 재산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정책에 분명히 위반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이라는 건 공공성과 그다음에 그 사익 추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같은 정책을 필 때 내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일부 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 분야에 있으셨던 분들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은 열려 있을 때 주식은 열려 있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당 3천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좀 그렇잖아요. 그럼 매번 보고해야 되고 매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는 주식보다는 역시 부동산이야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죠. S&P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S&P 마이너스 0.8%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0.8로 마감되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76%까지 빠졌다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많이 올랐는데 어제 세일즈포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다가 오늘 7%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해 들어서 제일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한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 시장은 크게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는 역시나 오늘 지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PCE 지표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PCE, 코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전년 대비 일반적인 개인 소비 지출 코어 말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 2.7%, 전월에도 2.7%가 나왔고요. 전년비 말고 전월비는 뭐냐면 0.3%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월도 0.3% 나왔습니다. 자, 0.3% 이제부터는 전월이 되게 중요한데요. 0.3%를 곱하기 12 연율 환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죠? 3.6%. 낮아요? 아니요, 안 낮아요. 네, 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 PCE 볼까요? 코어 PCE는 2.8%, 전년 대비 2.8%, 지난달에도 2.8% 똑같습니다. 근데 전월비는요, 0.3이 나왔는데 이번에 0.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분해를 해보니까는 0.2가 아니고 0.249%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떨어졌어. 이것도 그럼 연율 환산하면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낮아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어요? 그 모습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러면서 충격을 좀 받기도 하고 해석의 그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 꺾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오늘 다른 그 연관해서 보면 좋은 지표들이 개인 지출 전월비 0.2%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얼마나? 0.7%. 개인 지출이 전월 대비 0.7% 증가해서 0.2% 증가로 훅 떨어졌어요. 이거는 뒤에 이제 콤마짜리 뒤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 언더로 나온 거죠. 근데 대폭적으로 하락이에요. 0.7에서 0.2. 자, 개인 소득은요. 0.5% 전월 대비 증가해서 0.3% 전월 대비 증가로 바뀝니다. 오, 많이 빠졌죠? 자, 실질 개인 소비는 0.4% 전월 대비 0.4% 증가해서 마이너스 0.1%, 0.1%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0.4% 증가해서 0.1% 감소로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지금 쓸 돈이 없어지고 있다. 제가 어제 한국 라면 잘 팔리는 게 좀 이 구휼장문으로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뭐 이런 우습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다. 쓸 돈이 없어지고 있다. 라는 상황들이 이 지표들을 통해 나타난대요. 또다시 하나 더 재미난 지표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37.9에서 35.4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청 낮게, 진짜 엄청 낮게 나온 거고요. 달라스 연준의 개인 소비 지출은 3.3%에서 2.7%로 이것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은 상당하지만 개인들은 쓸 돈이 조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금리의 제약적 상황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이제부터는 우상향하기보다는 개인 지출 쪽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물건값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물건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활동성 지표들이 조금 떨어지자 유가도 좀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다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은 쓸 돈은 없는데 물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꺾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만간 독일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 되게 불균형해요. 정말로 불균형한 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일반 급여 생활자들은 힘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산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급여 생활자는 힘들어.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끌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기빈 선생님한테 문자를 한번 드렸어요. 상황이 좀 이런데 여기 이거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지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서 대담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증시각도의 TV에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담을 마련할 거고, 이것과 관련된 독일 책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강세였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상당폭 올라갔고, 이건 월요일 날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달러는 약세였는데 엔화는 더 약세였어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인데, 일본 엔화가 야 어제 뭐 개입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좀 강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6엔대였잖아요. 다시 157.29엔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통화가 모두 쓸려서 약세를 나타냈어요.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추가 약세였다는 것이죠. 위안도 7.25에서 7.26으로 달러원은 1370원대에서 80원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원은 1500원이 올해 처음으로 갔어요. 올 들어서 워낙 최고 약세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수출도 잘 되는데 뭐 다른 일이 있나? 뭔가 우리 모르는 게 있나? 체크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를 약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관련주들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AI 주식들이 쉼없이 달렸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다는 걸 확인했고, TSMC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금융 환경이 막 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AI만 연락이 쐈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AI에 대한 변동이 조금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번 주 들어서 한국물에 대한 매도는 사실 뭐 일단 금리에 의한 매도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주에 대한 시각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일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난 거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만 등급은 낮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프랑스의 대규모 재정 적자가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종전보다 앞으로 이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용 전망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럼 미국 정부 부채는 진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통화의 약세와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과연 세계 금융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증시학도 TV는 여러분들과 계속 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적당하게 사람과 차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여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방도 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잘 지내면 모두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 서울 경기로만 집중하는구나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이 전주 와서 이렇게 뭐랄까 참 뭐 여유가 있으니까 좀 뭔가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공간도 생기고. 근데 서울은 가면 준비 이런 느낌이죠. 달릴 준비. 여러분 여유 있는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6월 한 달도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